날수의 무서운 라디오. 지하로 간 소녀의 고백 3부.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무릎에 얼굴을 감고 웅크리고 있었다. 제법 잔 모양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잔 것인진 알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 저녁인지 밤인지조차도 짐작할 수 없었다. 시간의 흐름을 감지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목과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며 경직된 근육을 풀어보았다. 고개를 돌리다가 문득 머리 위로 시선이 고정되었다. 머리 위, 그곳에선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동생의 시신은 거두어졌을까? 어쩐지 통곡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했다. 그리고 사라진 나의 존재에 대해선 모두들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을까? 사태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까? 동생의 죽음이 나로 인해 빚어진 과실임을 알고들 있을까? 내가 이런 곳에 숨어서 잘못을 회피하려 함을 조금이라도 눈치챘을까? 어쩌면 이미 경찰에 신고되어져 동생을 죽인 페류나로 낙인 찍혀 긴급 수배 중인지도 모른다. 길게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오히려 가슴이 뭔가에 짓눌리듯 막혀왔다. 회색 공간이라 그런지 공기가 엄청 탁했던 탓이다. 그 때문에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터져나왔다.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날까봐 속으로 삭히면서 고개를 숙였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눈을 감으니 온갖 일그러진 영상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밀려왔다. 나른한 오후, 동생은 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놀고 있었다. 나는 마루에 누워서 느긋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다. 동생의 행복한 웃음과 몸의 움직임에서 생동감이 흘러넘쳤다. 연신 꼬리를 흔들어대는 강아지의 털 하나하나까지 또렷하게 포착되어졌다. 살아 꿈틀대는 생명의 힘이 마당 한가득 강렬하게 뿜어졌다. 그렇다. 모든 것은 다 꿈이었던 것이다. 동생의 죽음도 그 컴컴한 지하로 몸을 숨긴 것도 한낱 꿈에 불과했던 것이다. 끔찍한 악몽이었으리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저 평화로운 영상, 저것이 바로 현실인 것이다. 나는 잠시 착각을 했던 것이다. 아니면 어떤 충격으로 지독한 환각에 빠졌던 것이리라. 현실에 눈을 뜨자 지금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 평상시대로 되돌아가 있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마루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고 동생은 여유로이 마당을 거닐고 있을 것이다. 여름날의 백일몽에 불과하다. 이제 그만 괴로운 악몽에서 벗어나자. 눈을 떴다. 그러나 여전히 깜깜했다. 과연 눈을 뜬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꿈인가 현실인가? 몸을 움직여 좁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었다. 손을 더듬어 벽을 만지니 차가운 흙의 느낌이 전달되는 것도 같았다. 그것으로 아직 나는 지하 구덩이 한가운데에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이곳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원인도 명백해졌다.
그 창극은 역시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것이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여전히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은 분명하리라. 그 이유로 아까부터 뭔가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필시 공복감 때문이었다. 지독한 허전함으로 미루어 보건대 벌써 몇 끼는 걸은 듯 했다. 하루? 이틀? 사흘? 얼마나 지난 것일까? 벼랑간 정상적인 사람이 몇 끼를 굶으면 죽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두려워졌다. 아무도 모르는 어두컴컴한 땅속에 홀로 내동댕이 쳐졌다는 사실이 무섭고 서글펐다. 비록 나의 잘못으로 빚어진 엄청난 비극이지만 그런 사실 따윈 모두 묵살해버리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이 비좁은 곳에서 뛰쳐나가 엄마 품에 와락 안기고픈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워낙 또래 애들에 비해 이성적 사고의 골이 깊었던지라 감정이 복받치는 대로 단순하게 행동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대략 하루 정도만 더 숨어 있기로 했다. 이제까지 버틴 시간이 약 3일 정도는 되었으리라고 멋대로 판단해버린 후 지금부터 하루 정도의 시간만 더 기다렸다가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한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듯 했다. 배고픔도 잊은 채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잠만 잤으니 곧바로 다시 잠이 올 리가 만무했다. 하는 수 없이 옛날 방식을 써보기로 했다. 양을 100마리 정도 세어보기로 했다. 먼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집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진 드넓은 목장과 양떼들. 그러나 정작 내가 양의 수를 헤아려 보기도 전에 전혀 엉뚱한 장면이 오버랩되었다. 갓을 쓴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골목마다 들어선 집들은 모두 기와 아니면 초가였다.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자객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며 칼을 휘둘렀다. 피가 사방으로 뿌려지고 관리인 듯한 사람들은 자객들을 피해 급히 달아나고 있었다. 아직 내가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미 꿈속으로 들어간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으나 조선시대 당파 싸움의 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는 있었다. 나의 선조로 보이는 긴 수염의 사내가 급히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주위를 살피다가 곧 마루 밑으로 기어들었다. 자갈들을 파헤치고 지하 통로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좁은 구덩이 속으로 몸을 숨겼다. 조심스레 입구를 닫자 빛은 어둠 속에 잠겨버렸다. 밑도 끝도 없는 암흑만이 존재할 따름이었다. 암흑 세계에 홀로 던져진 나의 선조는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이어서 긴 어둠의 터널이 서서히 거치고 뭔가 묘한 이미지들이 새록새록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내가 빨간 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을로 접어들자 누군가의 수군대는 소리가 중저음의 합창처럼 들려왔다.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 상당히 거슬렸다. 논둑 저 너머론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다. 개미떼같이 우글거리는 그들을 보고 있노라니
그것이 동생의 장래 행렬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동네 개들이 모두 모여 나를 향해 짖고 있었다. 개들의 입가엔 허연 거품이 일고 있었으며 두 눈은 벌겋게 뒤집혀져 있었다. 미친 개들임에 틀림없었다. 개들을 피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간신히 달아났다. 그러나 웬일인지 모두들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 골목골목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나에게 뒤통수와 등을 보였다. 그것은 예상외로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그때 저 멀리 산발을 한 어떤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사방을 살피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깨림칙한 기운이 물씬 느껴진과 동시에 그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온몸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다. 귀신처럼 머리를 풀어헤친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나의 엄마였다. 틀림없이 나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6대 독자를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을. 나를 뚫어져라 노려보는 그 눈빛엔 원망과 노여움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했는지 이내 엄마는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엄청 빠른 속도였다. 쭉 내민 두 손이 금방이라도 나의 목덜미를 파고들 것만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왔으나 사력을 다해서 뛰었다. 짐이라도 지고 뛰는 것 마냥 몸이 무거웠다. 가까스로 집에 도달한 나는 대문을 잠그고 서둘러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황급히 지하 속으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몸을 움츠린 채 떨고 있었다. 지금쯤 엄마는 마당 어딘가에서 내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뒤지고 있을 테다. 슥 입구문이 열리기라도 한다면 내 육신은 그 자리서 얼어붙을 것이다. 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문득 귀를 기울여 보니 사각사각 하는 괴음이 연이어 들려왔다. 그 소린 분명 자갈들을 파헤칠 때 나는 소리였다. 자갈들. 바로 나의 머리 위에서 자갈들이 파헤쳐지고 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다 들통나버린 것이다. 나는 이대로 발각될 것인가?